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. 우리 공부하시는 고생이 많죠, 그죠? 자,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 분야는 우리 2차 과목이 크게 3개 있지 않습니까, 그죠? 첫 번째 마케팅 관리론,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론,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는 시장 조사론이 있습니다. 자, 이 중에 우리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마케팅 관리는 좀 쉽다, 그죠?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시장 조사 가장 큰 어떤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 생각합니다. 자, 지금 하고 있는 시장 조사는 일종의 이제 통계학과 같은 건데, 이 내용은 우리 키워드만 좀 잘 하시면, 핵심만 잘 파악하시면, 점수를 맞추기 좀 쉽거든요. 그래서, 지금 하고 있는 적어도 이 시장 조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OT를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우리 출제 경력을 보니까 제가 최근 한 15년 동안 했던 걸 쭉 분석해 봤습니다. 해보니까, 자, 우리 크게 이제 시장 조사는 크게 7개 어떤 장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맨 먼저 1장이 있는 마케팅 개관, 요건 시험 안 나온다, 그죠? 자, 그리고 우리 2장이 있는 문제 정의가 있는데, 요건 과거에 시험 나왔던 게 보니까 17회 때 약술, 그 다음에 13회 때 약술이 나왔습니다. 주로 보니까 조사 계획서, 우리 사업 계획서 있죠? 사업 계획서 쓰는 방식 똑같습니다. 그 다음에 특히 가장 중요한 통계에서 개념적 정의하고 그다음에 조작적 정의를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 분이 조사 설계에서는 이제 이 논술형이 보통 확정적 조사 방식이 있거든요. 여기 나왔을 것이고 대부분 다 이제 조사 설계는 거의 다 약술형 시험에 많이 나온답니다. 그 중에 특히 보니까 이제 11회 때 탐색, 그다음에 기술 인가 요 세 개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 차이점. 14회 때 보니 예비적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탐색 조사인데, 그 다음에 14회 때 인가 조사 자체만, 15회 때 인과관계 조건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15회, 요건 두 문이 나왔죠. 그 다음에 23회 보니까 관찰법에 대한 설명이 나왔답니다. 자, 그 다음에 사정한 자료 수집은 대부분 다 논술형이 있게 나왔었는데, 그 중에 우리 척도에 대한 종류가 있거든요. 크게 4개 있습니다. 주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? 요 실험법이 있습니다.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거 2회 보니까 우리 같은 건데 모수, 비모수,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척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. 그다음에 독립과 종속의 어떤 관계. 그다음에 17회 때 뭐 있습니까? 척정이란지, 척도란지, 그다음에 변수에 대한 개념 이런 거 물었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약수령도 상당히 시험 많이 나오거든요. 그 중에 보니까 주로 어떤 게 많이 나왔습니까? 약수령 중에서. 자, 특히 이제 우리 실험법 중에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외생 변수에 대한 종류와 통제라든지 또 우리, 여기 있는 12회 때 외생 변수. 그 다음에 쭉 가서 보니까 15회 때 실험 설계, 16회 때 실험 설계. 그 다음에 쭉 가보니까 저기 있는 29회 때 외생 변수, 그 다음에 20회 때 보니까 실험 설계, 그리고 22회 때 실험 설계, 그 다음에 23회 때 실험 설계, 그 다음에 24회 때 인과관계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보니 우리 현재 자료 수집에서는 먼저 파악할게. 여기 있는 실험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조금 약간 특이한 거지만 여기 보니까 신뢰성과 타당성, 그 다음에 쭉 가서 뭐 있습니까? 여기 있는 타당성에 대한 개념 18회 때 16회 때. 자, 그리고 쭉 넘어가서 뭐 있습니까? 여기 보니까 22회 때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시험이 꽤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에서 특히 뭐 있습니까? 뭐 2차 자료 같은 것도 가끔 나온다, 그죠? 이렇게. 자, 그거 2회 보니까 우리 설문지 작성 방법이라든지, 그 다음에 좀 특이하지만 투사법, 요건 딱 한 번 시험 나왔습니다. 그리고, 측정에 대한 오류 같은 거, 이와 같은 게 이제 설문에 대한 이제 이 설명이 꽤 나왔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5장. 표본 설계는 대부분 다 이건 약수령 시험 많이 나온답니다. 그래서, 우리 저기 10회 때 보니까 논술형, 표본 추출 방법, 그 다음에 표본 설계 과정 있죠? 그 다음에 약수량은 보니까 대부분 다 오류, 표본 오류, 비표본 오류. 그 다음에 이런 게 보니까 주로 뭐 있습니까? 나왔다는 거예요. 그리고 표본 추출 방법이 있죠. 그죠? 가장 대표적인 거 확률과 비확률. 그 다음에 표본 추출 방법. 그 다음에 할당 표본 추출 방법. 할당과 군집. 특히
우리 표본 추출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할당, 군집, 청합 표본 이런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뭐 있습니까? 표본 프레임이 있죠. 이런 거 짜는 거 이와 같은 게 시험 나왔답니다. 자, 6장이 있는 거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고 그냥 넘어갑니다. 그 다음에 실제 가장 중요한 게 7장. 통계는 매년마다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우리 항상 보니까 뭐 알고 있지만 논술형이 2개고 그다음에 약술형이 4개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니까 30분짜리가 2개 나오고 그다음에 10분짜리 결국은 4개 나오는데 그중에 통계는 매년마다 항상 뭐 논술형 시험 나오게 돼 있거든요.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제일 중요하냐 보니까 회귀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. 그래서 이런 꼭 알 거면 회귀 분석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알고 상세하게.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게 있습니까? 14회 때 회귀 분석, 15회 때 회귀 분석, 그 다음에 또 저기 있는 18회 때, 19회 때, 또 20회 때 뭐 있습니까?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. 그래서 회귀 분석만큼 정확히 좀 파악하셔야 돼요.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뭐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나올 게 주로 이제 우리 분산 분석 있지 않습니까? 여기 있는 13회 때 분산 분석, 그 다음에 17회 때 분산 분석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1회 때 분산 분석 나왔다. 그죠? 자, 그리고 또, 여기 있는 그 외 나머지 이제 보니까 뭐 요인 분석이니 또 뭐가 있습니까? 쭉 가보니까 여기 있는 교차 분석, 그 다음에 교차 분석, 또 우리 통계량. 특히 이제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 있는 통계 분석은 반드시 알 건 뭔가 하면 가설 설정이 중요합니다. 기무 가설과 그다음에 대립 가설. 요 차이를 반드시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. 항상 거의 이 논술에서는 항상 나오는 게 가설 설정이 꼭 나오게 돼 있거든요. 그건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. 자, 그거 2배 보니까 최근 나왔던 거 회귀 분석이 계속 나온다죠. 회귀 분석. 그리고 요인 분석이란지 분산 분석, 교차 분석, 판별 분석 이런 게 시험 나온다. 그죠? 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우리 특히 통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회귀, 그다음 뭐가 있죠? 분산 분석, 그다음에 요인 분석, 또 뭐가 있죠? 교차 분석, 판별 분석까지는 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. 5개 정도는. 자, 그다음에 약수량 보니까 회귀 분석의 어떤 용어 같은 거, 그다음에 다중 공선성이 뭐냐? 또한 야채 뭐 있으면 보니까 회귀식을 쓰는 거. 또 우리 그거 2배 보니까 이제 물었던 게 이런 거죠. 군집 분석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거 물었지만 좀 특이한 거 뭐 있으면 22회 때 보니까 컨조인트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지션 맵 이런 작성한 거. 그다음에 우리 24회 때 보니까 갱 서베이와 그다음에 CLT 분석이 있거든요. 요 개념 차이가 뭐냐 이런 걸 물었습니다. 자, 어쨌든 우리 크게 이제 7개 장이 되어 있다 생각한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뭐예요? 결국은 통계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통계만큼은 좀 정확한 개념을 아시고 나머지 앞에 있는 표본 추출 방법이라든지 등등 그다음에 저기 있는 설문 재수 방법 같은 거 있죠? 이런 건 따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학습 방법은 이래 보셔야 됩니다. 당연히 알지만 2차 시험은 결국은 논술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면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고 있죠. 항상 뭘 하는 건 우리 논술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키워드.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그 내용 중에 키워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항상 보니까 우리 문제 풀 때 모든 건 그 제목 속에,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할 때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. 핵심이. 그래서 그 제목에 대한 의미가 뭔가 이걸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. 그래 보시면서 저는 주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. 책을 딱 갖다 놓고 있죠. 전체 있는 목차를 쭉 우리 비포지 있죠. 비포지 쭉 이렇게 적습니다. 적어놓고 각각 있는 제목들마다 중요한 내용과 그다음에 그 중요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 키워드를 항상 적어놓고 요걸 가지고 항상 공부합니다.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항상 짰거든요. 자, 일단 그런 걸 좀 더 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우리 글자를 좀 적게 쓰고 더 핵심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뭘 했는 것이 실제 시험 문제인 가서 모든 걸 도표, 그러니까 도표 형태로 다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림 형태는 모든 걸 다 그렸거든요. 그래서 그런 도표 형태로 해서 핵심을 이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저기 출제위원들은 그 내용을 보고 얘가 알고 있냐 모르겠냐 판단하기 때문에 훨씬 더 뭐 있습니까? 점수를 맞추기 좀 쉽거든요. 자, 일단 그런 특징을 보시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? 사실은 여기 있는 기출 문제를 항상 활용하셔야 됩니다.
그래서 기출문제 쭉 보시면 자주 나는 문제 있거든요. 그런 걸 항상 정확히 내가 내용을 정리하셔서 실제 우리 시험장 가서 내가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출문제 항상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에 이거는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 시험과 항상 똑같이 계속 이렇게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. 자, 일단 그런 정도에서 우리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이제 우리 첫 시간이니까 그냥 OT에 대한 개념인데 어쨌든 제가 해보니까 이 시장 조사가 점수를 얼마나 많이 맞출까 적게 맞출까 따라서 결국은 합격에 대한 당락이 좀 달라지더라고요. 제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가장 조금 힘들었던 게 시장 조사보다 소비자 행동론이 사실 가장 힘들었습니다. 약간 이제 심리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.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통계는 개념만 정확히 파악하시면 얘가 어떻게 뭐든지 쉽게 따라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할 땐 굉장히 힘들 거예요. 아마 통계학 하려는 분은 좀 쉽게 갈 수 있겠지만 그 이외 분들은 이 통계 자체가 사실 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하다 보면 이 개념이 파악되거든요. 개념 파악되면 그 다음 가서 뭐 있습니까? 실제 우리 기출된 문제를 쭉 내가 실제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빨리 파악하고 또 점수를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을 거예요. 자, 일단 첫 시간이니까 요것만큼 OT를 하겠습니다. 자, 수고했습니다. 열심히 해보자고요.